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, 와, 정말 한치 앞에 내다보기가 너무 힘들죠. 어떤 뉴스를 보면 지금이 집살 마지막 기회다 이러고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아니야, 역대급 규제 때문에 곧 폭락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다른 신호들이 막 쏟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엄청 혼란스러우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질문,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2025년, 과연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까? 이 질문을 딱 중심에 놓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거대한 힘들이 도대체 뭔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먼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들.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사야 한다고 외치는지 그 강력한 이유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최근에 부동산 전문가 5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. 무려 72%,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바로 사야 한다고 답했다는 거예요. 와, 전문가들 의견이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쏠리는 건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.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, 바로 이 공급절벽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내년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서 들어오는 아파트 물량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. 몇 년 전부터 인허가도 줄고 공사비는 엄청 올랐잖아요.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먼저 전셋값이 막 치솟을 거고 그 불안감이 결국 집값까지 밀어 올릴 거다. 바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 조언은 이거예요. 이제 강남만 쳐다보진 마라.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너무 비싸진 강남 3구 대신에 성장 가능성은 크면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들어갈 만한 한강 벨트를 보라는 거죠. 바로 용산, 마포, 성동구요. 이 지역들이 왜 좋냐면 강남 가깝죠. 개발 호재 많죠. 그러면서도 가격 부담은 덜하니까요.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투자처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흐름은 서울을 넘어서 경기도까지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바로 이 게임 체인저, GTX 때문이죠. ABC 노선이 다 뚫리면요, 경기도 저 멀리서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온다는 거잖아요. 이건 그냥 출퇴근이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. 단순히 경기도 집값이 오른다. 이 차원을 넘어서 경기도가 이제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사라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들을 해봤는데요.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겠죠? 이렇게 강력한 매수 신호들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을까요? 지금부터는 시장에 깔려있는 아주 무서운 위험 신호들, 즉 사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정부가 내놓은 이 628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. 이게 시장에서는 역대급 초강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거든요. 핵심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건데 그 방법으로 대출 문턱을 그냥 없애버린 수준으로 높여버렸어요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게임의 룰이 하루아침에 싹 바뀐 거죠.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그 충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LTV 0%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간단히 말해서 집 한 채에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한다? 그럼 은행에서 담보대출 단 1원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. 와, 이건 뭐 사실상 다주택 투자자들의 돈줄을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네,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출 규제를 만든 이유. 바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 갭 투자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입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적은 내 돈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. 변화가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예전에는 전세가율이 70%, 80%까지 가서 진짜 적은 돈으로도 갭 투자가 가능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63% 수준까지 뚝 떨어졌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사려면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 대출까지 꽉 막아버렸으니 이제 갭 투자는 정말 어지간한 현금 부자 아니면 꿈도 못 꾸는 전략이 된 거죠. 자, 이렇게 아파트 투자가 꽉 막히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빌라나 오피스텔은 어떨까 하고 눈을 돌리시거든요.
근데 여기에도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빌라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안 팔리는 문제가 크고요. 오피스텔은요, 와, 취득세가 아파트의 거의 4배 수준이에요. 세금부터가 장벽이고 또 아파트만큼 가격이 팍팍 오르지도 않죠. 자, 정리해보면 기존의 선공 공식은 이제 다 깨져버린 셈입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?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워진 부동산 투자, 그 새로운 전략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. 투자 패러다임이 한 방에 크게 버는 시세 차익에서 매달 안정적으로 받는 월세 수익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국 오피스텔 임대 계약 중에 월세 비중이 벌써 61%를 넘어섰어요. 계속 오르는 추세고요. 이제는 집값 오르기만 목 빠져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는 현금 흐름, 즉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. 불확실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떻게 보면 똑똑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. 그리고 이런 시장의 변화가요,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. 예전처럼 부동산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라는 공식이 이제 깨지고 있는 거예요.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단돈 10,000원, 몇만 원만 있어도 저기 강남에 있는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.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자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지금 가장 핫한 소액 투자 전략 3가지를 이 표에 전리해봤습니다. 여러분의 시드머니나 투자 스타일에 맞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. 정말 커피 몇 잔 값으로 시작할 수 있는 조각 투자도 있고요. 주식처럼 사고팔기 편한 리츠도 있죠. 아니면 좀 더 욕심내서 직접 내 자산을 소유하는 지방 소형 오피스텔 투자까지. 이제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사라는 긍정적인 신호, 그리고 기다려라는 위험 신호, 여기에 완전히 달라진 시장의 규칙까지 정말 정신없이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, 그 본질은 과연 뭘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더 이상 언제 사느냐 하는 타이밍 싸움이 아닙니다.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는 거예요. 쉽게 말해 빚내서 집 사서 한 방에 대박을 노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. 이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해서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모든 규칙이 완전히 바뀐 이 새로운 판에서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은 과연 섣불리 행동하는 걸까요? 아니면 두려워서 마냥 기다리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.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답은 달라지겠죠. 여러분의 다음 한 수는 무엇이 될 것 같으신가요?